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오피스 임정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엑셀의 기본 다지기 강의로 엑셀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를 알아보고 관련 데이터를 오류 없이 입력하는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알고 있겠지만요. 엑셀은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 및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엑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련한 계산식 결과는 오류일 거고요.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도 오류,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차트 역시 오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을 사용을 할 때 가장 정성을 들여야 되는 작업이 데이터 입력이라는 작업인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데이터 입력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입력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엑셀이 해당 데이터를 알아듣지 못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는 데이터 종류별 입력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엑셀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가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그죠? 자, 이 외의 데이터는 입력할 수 없고요. 입력한들 엑셀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요거 12-56. 요 데이터요. 엑셀에서는 숫자 데이터로 인식할까요? 문자 데이터로 인식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 아니면 문자. 같은 비슷한 데이터, 여러분이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중간에 대시기호, 뒤에 7자리. 이거는 엑셀에서 숫자 데이터로 인식할까요? 문자 데이터로 인식할까요? 마찬가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1, 4분기도 마찬가지고 1, 그리고 엑셀. 자, 제가 나열한 이 데이터들의 종류는 이제 제각기 정해져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1은 숫자라는 거 명확히 알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엑셀은 명확하게 문자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1, 4분기는 이거 숫자랑 문자랑 섞였죠? 이거는 엑셀에서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12-56에 중간에 하이픈도요. 특수 문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랑 문자랑 섞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문자 데이터.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하이픈을 포함해서 입력하면 이 또한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자, 제가 엑셀의 첫 번째 강의로 이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업무를 보실 때 엑셀만 사용하진 않으시잖아요. 워드도 쓰시고 파워포인트도 쓰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가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쁘게 글자 키워서 예쁘게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에서는요.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계산이 되는 데이터, 문자는 계산이 안 되는 데이터. 그런데 엑셀은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 따라서 내가 문자를 쭉 입력해 놓고 썸 더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 더해지지 않는 게 맞으세요. 또한 엑셀은요, 숫자에 줄 수 있는 함수와 문자에 줄 수 있는 함수가 따로따로 지원되고 있어요. 또한 숫자에 줄 수 있는 서식과 문자에 줄 수 있는 서식도 따로따로 지원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별이 되어야 그걸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함수를 쓸지도 결정이 될 거고요. 어떤 서식을 쓸지도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 저는요. 이 12-56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엑셀에 입력해보면 되는 거죠. 엑셀은 기본적으로요.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죠. 규칙이에요. 따라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는데 글자가 왼쪽으로 가네? 연산 안 되는 거. 글자가 오른쪽으로 가네? 연산되는 거. 이렇게 판단해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실습을 통해 숫자, 문자 정확히 구별해 보고요.
나머지 날짜, 시간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예제 파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PC에 있는 엑셀 껍데기 실행하셔서요. 빈 통합 문서를 실행하시고 관련 작업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A1 셀의 숫자 데이터 1 찍고 엔터. 그러면 해당 데이터 숫자로 인지가 돼서요. 오른쪽 정렬 인식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1번 셀에다가는 엑셀이라는 문자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엔터. 그러면 문자 데이터라는 증거로 왼쪽 정렬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블럭 잡고 우리 정렬 서식 중 가운데 정렬 버튼을 클릭해 버리면 관련한 규칙은 이제 깨져버리는 거고요. 이런 서식이 없는 클린한 상태다라는 전제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엑셀 밑에다가 12-56 저 이거 아까 문자다 그랬었잖아요. 입력하시고 엔터 왼쪽 정렬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1 밑에다가 50%는요. 특수문자이긴 하나 숫자에만 붙이는 단위예요. 따라서 엔터를 누르면 숫자로 인식이 되고요. 얘는 0.5라고 입력한 것과 동일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셀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중 이렇게 숫자나 문자는 입력하는 규칙이 따로 있지 않아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왼쪽으로 가면 문자구나,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구나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번에는요. 입력 가능한 세 번째 데이터 날짜 한번 입력해 볼 건데 날짜는 구성 요소가 3개가 있죠, 여러분. 연, 그리고 월, 그리고 일, 3개. 이 연, 월, 일은 반드시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입력해서 구분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다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01 다시 이렇게 대시 기호를 통해서 각각의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2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날짜가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 입력된 날짜를 보면 셀에 왼쪽 정렬 같으세요? 오른쪽 정렬 같으세요? 열의 너비를 조금만 넓혀서 확인하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C열과 D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올려 놓으시고요. 오른쪽으로 살짝만 드래그 하시면 이제 명확하게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입력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요.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증거예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근무기간 나오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밑에 셀에 2013 슬래시 01 슬래시 26 즉 연월일을 슬래시라는 기호를 통해 구별했다. 엔터 하시면 이 또한 오른쪽 정렬되고 하이픈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인 날짜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2023 마침표 01 마침표 26 즉 연월일을 마침표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분들 엔터 했더니 얘는 왼쪽 정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왼쪽 정렬된다라는 건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면 엑셀이 이 데이터를 날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1번 날짜 연산 못해요. 2번 날짜 함수 못 써요. 3번 날짜 서식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날짜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연월일을 하이픈이나 슬래시 기호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일반적으로 날짜를 입력할 때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로 입력해도 우리 날짜로 인식이 되거든요. 저요 올해 1월 26일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니까 연도는 생략 1-26 이렇게 입력하면 올해 연도에 1월 26일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엔터. 자, 눈에 보이는 아웃풋의 결과는 숫자랑 문자랑 섞였는데 오른쪽 정렬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날짜다라는 거예요. 표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는 뭡니까? 라고 하면 해당 셀에 셀 포인트 맞춰 놓으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 확인하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요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1/26 이라고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엔터 해도 얘는 올해 연도의 1월 26일 이란 의미로 오른쪽 정렬 돼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논리라고 하면 12-56도 앞에 있는 걸 월로 뒤에 있는 걸 일로 중간에 하이픈으로 구별한 거 맞잖아요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12월 56일은 없잖아요. 달력에 없는 날짜는 하이픈으로 표시해서 입력해도 얘는 문자로 들어옵니다. 달력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를 생략한 월과 일을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하면 그 또한 날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법이 이렇게 한글 월, 한글 일로 표시되는 것뿐입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엑셀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마지막 시간 데이터입니다. 날짜의 구성 요소가 연, 월, 일이 있다면 시간의 구성 요소는 시, 분, 초. 시분초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은 콜론. 전자식이 찍히는 그대로예요. 이거죠? 콜론. 세미콜론 윗글씨에 있는 거. 요 기호를 통해 시분초를 구별을 합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09 콜론 9시라고 찍은 거고요. 30 콜론 30분이라고 찍은 거고요. 45 45초라고 찍은 거예요. 엔터. 그랬더니 요 데이터 왼쪽 정렬이세요? 오른쪽 정렬이세요? 오른쪽 정렬이죠? 따라서 얘 연산 가능한 데이터.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 빼면 근무 시간 나옵니다. 자, 시간을 입력하는 첫 번째 규칙은 시분초를 콜론으로 구별한다 라고 하면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반드시 24시간 체계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력한 9시 30분 45초에 셀 포인터 맞춰놓고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면 자동으로 AM이라는 오전 값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강사님 저는요 오후 3시를 입력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03시 라고 입력을 하면 엑셀은 새벽 3시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24시간 체계로 입력해 볼게요. 그 밑에 칸에다 15시 콜론 30분 콜론 45초 라고 입력하고 엔터. 마찬가지 오른쪽 정렬되고 있고요. 해당 셀에 셀 포인터 맞춰놓고 수식 입력줄 보면 PM 값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입력하는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분초를 콜론으로 구별하세요. 두 번째는 24시간 체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엑셀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 종류별 입력 규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건요.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본 규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24시간 체계로 시간을 입력했지만 왜? 그게 규칙이니까. 화면에 표시할 땐 오전, 오후 붙여서 12시간 체계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엑셀은요. 규칙에 맞게 입력하시면 내 맘대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입력하면 나중에 내 맘대로 표시 못하고 내 맘대로 계산 못하고 내 맘대로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 형식을 결정하는 곳이 우리 홈탭에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인 거잖아요. 여기가 사용자가 입력한 특정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 형식을 결정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콘화 되어 있는 게 숫자 관련 표시법 아이콘밖에 없으니까 시간 관련 표시를 접근할 때 가장 빠른 게 사용자 지정 옆에 목록 버튼 누르시면 시간 관련 메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12시간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유는 셀에 이렇게 보인다고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인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기 셀은 내가 입력한 입력 데이터의 입력값에 플러스 사용자가 지정한 서식이 묶여서 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에서는 엑셀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4가지를 입력하는 규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